안녕하십니까. 무경입니다. 오늘은 제3강으로 수족관 속 해파리의 신비로운 유형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8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저도 그 부산에 아쿠아리움이 있어서 한번 이런 이런 유형의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찍기도 어렵고 빛도 상당히 어렵고 또 얘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노출 잡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런 사진도 한번 고칠 수 있는 여러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흔들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원래는 하얀색인데 약간 이렇게 주황빛이 도는, 아마 조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바꾸고 또 세밀도를 조금 더 높여 흔들리는 부위도 조금 더 세밀하게 맞추고, 그렇게 아마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페이지 82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지금 조명에 의해서 원래의 색, 그러니까 하얀색, 하양이라고 하죠. 화이트입니다. 화이트색이 잃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는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균형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면 지금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찍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흰색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를 찍어보면 어떤 모양으로 약간씩 색깔이 변화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도 좀 많이 띄고 어떤 데는 노란색도 띄고, 검정을 찍으면 당연히 원래 비슷한 색으로 돌아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장 요 부위가 지금 하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찍어서 흰색으로 변화를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하이라이트를 먼저 좀 체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를 체크하여 클리핑 경고 표시를 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위에 이쪽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 CS5에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금 여기 CS2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요 위에 있어야 될 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향을 찍고 나서 지금 많이 밝아진 부위가 이쪽 부위와 여기 이제 이게 다리가 있는, 촉수가 있는 이 부분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하얀색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 이 찍는 거, 스포이드를 찍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4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섀도우를 조정해서, 섀도우 조정한단 말은 뒤쪽에 이 검은 부위가 섀도우죠. 어두운 부위죠. 이 어두운 부위를 조금 더 조정해서 전체적인 질감을 줍니다. 배경의 질감을 맞추는 겁니다. 이 촉수의 세부적인 부분과 질감 어떻게 맞추냐면, 여기서는 검정을, 지금 검정 계열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으로 0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조금 밝아진 느낌이 나죠. 밝아진 느낌이 나면서 이 뒷부분 하얀색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이 부분이 약간 어두워졌죠.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검정 계열을 이렇게 내리면 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섀도우 부분을 낮춰서 배경의 질감과 이 해파리의 전체적인 색감이 전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로 가면 해파리의 가장자리란 말은 이제 끄트머리에 해당되죠. 이런 밝은 부위에 해당되는 이런 부위를 지금 줄이는데, 여기에 색소차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렌즈든지 이게 피사체, 그러니까 사진 찍는 대상의 가장자리가 휘도차가 생기면서 색소차가 발생한답니다. 특히 빨강과 파랑의 색소차가 많이 생겨서 이 부분을 경감을 시키는데, 옆에 보면 렌즈 교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산 언저리 이렇게 되어 있고 파랑 노랑 언저리 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빨강 쪽을 한 50 정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빨강 부분이 색수차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이 부분을 70 정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색수차, 그러니까 파랑과 빨강이 들어가서 색깔이 약간 변질됐던 부분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돌려서 특히 이 머리 쪽, 이 파랑과 아까 여기가 약간 파랬었거든요.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들을 이 렌즈 교정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끝냈으니까 로우 파일을 이제 JPG 파일로 변환시킵니다. 엔터 2번 또는 밑에 아래쪽에 이미지 열기. 자, 이미지 열기를 하고 나면 이제는 흰색을 더 희게 만듭니다. 흰색을 더 희게. 저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필터에 보면 저 이미지에 보면 조정에 보면 셀렉티브 선택 색상이 있습니다. 선택 색상.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선택 색상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흰색을 더 희게, 이거는 해파리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진에서도 요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가면 여기 밑에 보면 선택 색상이 있습니다. Selective 컬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빨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흰색 계열로 가서 흰색을 조금만 낮춰줍니다. 많이 낮춰주면 전체적으로 아마도 환해질 겁니다. 흰게 많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흰 거를 조금만 더 희게 만듭니다. -5 정도. 그리고 나서 중간색 이것도 역시 조금만 낮춰줍니다. 5 정도. 그러면 흰색이 완벽하게 희재해지면서 이 끝머리까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회색을 검정을 조금씩만 빼면 투명한 하얀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사체가 약간 흔들려 있습니다. 이게 끝머리하고. 그래서 샤픈을 주는데 필터에 가면 선명 효과에 보면 선명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어로는 스마트 샤픈일 겁니다. 스마트 샤픈. 스마트 샤픈은 아마 고급 선명 효과 이거 같은 것 같은데 맞네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어서 조금 좀 줄여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림 내용하고 책 내용하고 비슷하게 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고급을 찍습니다. 고급을 찍으면 선명 효과의 어두운 밝은 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먼저 어마운트 양을 한 200 정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선명도가 조금 높아지겠죠. 높이고 그 다음에 레이디우스를 2.0 정도로 만듭니다. 이게 이 책에서는 왼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CS5는 오른쪽으로 지금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렌즈 흐림이 있고 동작 흐림이 있습니다. 이 동작 흐림으로 가서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쪽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흔들려 있는 부위가 지금 이게 해파리가 가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동작 흐름을 약간 주면 그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도를 이 방향, 대략적인 이 방향에 맞추면 해파리가 움직이는 방향과고 똑같이 맞추는데 그게 대략 32도 정도에 해당됩니다. 32도. 그러면 아까 흔들린 부위가 약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0으로 놨을 때는 약간 흔들린 이게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이 해파리가 움직이는 각도대로 비슷하게 맞춥니다. 방향이 대략 32도 정도.
이렇게 맞추면 이 선명도가 좀 높아집니다. 동작 흐름에서 흔들리는 것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내용도 여기서 동작 흐름이라는 요걸 가지고 각도를 조정하면 흔들리는 것까지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선명 효과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샤픈 탭에, 샤픈에서 스마트 탭에서 스마트 샤픈에서 동작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흔들림을 경감시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주황색이 도는 이 해파리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흰색 중에서 색수차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렌즈 교정을 했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색감 조정을 해서 하얀색을 좀 더 만들고, 흔들림을 동작 모션 블러라고 하죠. 동작 흐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넘길 때는 모드를 8비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